사실 와. 아직 그 프로그램명도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녹음부터 때려박는 정말 무중력 우리 셋 다 무계획형. 네. 저희가 녹음을 한 거는 2번째인데 이게 아마 공식 1화로 올라가지 않을까.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아무래도 그쵸, 마이크 앞에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경직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건 그 잘못 쓴 편지처럼 구겨서 휴지통에 예, 버려졌고, 이제 공식 1화 좀 녹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리액션을 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거 없으면 따서 넣지 뭐. 효과로 우리 유튜브에 나오니까. 저희가 그 무중력 상영장이라고 원래 셋이서 독립영화 상영하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셋이서 그 암암리에 엠지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영 횟수를 좀 이렇게 줄이고 친목 모임으로 그 뒤부터는 만나서 이제 술 마시고 같이 좀 수다도 떨고 이렇게 지냈는데, 2025년에는 우리 게을러지지 말고 유의미한 일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와. 사실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면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맞아요. 우리끼리 셋이 재밌는 수다를 좀 떨어보자. 네,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좀 하게 됐죠. 좋아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종우 씨?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어차피 뭐 우리 만나서 떠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한 얘기들이 좀 좋은 얘기도 좀 있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으니까. 전 재미있어서 네, 무료한 삶 중에서 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주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냥 그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술 먹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또 다른 재미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재밌는 거 맞아요? 지금 굉장히... 약간 떨리는데 네. 약간 떨리는데 좀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녹음을 한번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아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와가지고 막 떠들다가 돌아간 수준이었고, 물론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주제는 있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컨셉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종호 씨가 좀 질문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컨셉은 매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 명이 던지고 그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안에서 또 답을 생각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거 맞죠 지금 다들? 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우리 종호 씨가 던졌죠. 첫 화의 질문자이자 진행자. 네. 일단 제가 전에 질문을 서로 돌아가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게, 책 제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인터뷰를 주변의 친구들과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를 친구들이랑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같이 써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져왔던 질문도 그 책에 있던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가져올 때 또 그 책에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된 질문은, 당신이 애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사랑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좋아하니까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질문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지금 1화라고 하면 음. 우리가 누군지 소개를 먼저 해야 되지 않았나. 네, 그럴까요? 네. 사실 우리 소개를 해도 모르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뭐 그래도 그쵸. 이름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네. 그럼 뭐 오늘 제가 진행자라고 하면 그 아까 설명을 했죠. 무중력 상영장이라고 저희가 원래 그걸로 모였었고 일단 무중력 상영장을 처음에 이제 같이 제가 하자고 했던 뭐 사람이면서 이 말은 그냥 빼야겠다. 빼고 창시자 네. 무중력 상영장의 그냥 근본. 무중력 상영장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누나들에게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거의 10년 동안 우리 이제 그냥 뭐 그때도 뭐 친구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거긴 하니까 네.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무중력 상영장이고 거기서 저는 이제 장종호라고 하고요. 뭐 저희가 뭐 그걸 하면서 셋이 뭘 나눠서 했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을 이렇게 해왔던 모임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우리가 뭐 여기서도 뭐 셋이 앞으로 뭘 나눠서 할 것 같진 않으니까 뭔가 이름을 말하고 뭐 나눈다고 해도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름을 말하고 네. 뭔가 그 뒤에 뭘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딱히 할 말이 없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름 MBTI라도 뭐 혈액형이나 별자리라도 그러게 정보를 좀 주세요. 이게 화마다 뭐 1화는 MBTI라고 하면 2화에는 아까 누나 말 뭐 혈액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조금씩 조금씩 사부작 뭐 좋네요.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소개를 하겠다 뭐 그냥 그러니까 조회수 한 5 나올 걸로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2번 들을 것 같고 그렇게 그치. 해서 MBTI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신발 사이즈라든지 그치 네. 좋네. 네, 그런 것들 네.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거 좋네요. 첫사랑 이름 이런 것까지 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장종호라고 하고요. 뭐 무중력 상영장에 네. 그죠? 오늘은 그 MBTI로 하면 저는 INFP와 INTP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최근엔 INTP가 나왔던 최근에 다시 해보셨구나. 네, 계속 INF 근데 T랑 F가 거의 반반이긴 했었어요.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 아니지 그 뭐 어떤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맞아요. 따라 변하는 것 같긴 해요. T랑 F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회사라거나 상황에 환경. 따라서 네, 환경 뭐 한 이런 환경에 한 1년 있었다 그러면 바뀌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네. 바톤을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종호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새록새록하네요. 종호랑은 사실 독서 모임에서 만났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올바르다. 첫 만남부터가. 맞아. 서점. 그랬다가 영화제에 갔는데 혼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종호가 있는 거예요. 저기요. 그때 별로 네. 친하긴 친했어도 막 그랬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인스타를 그때 처음 이제 팔로잉을 하고 그러다가 종호가 나 단편 영화 상영할 건데 혹시 같이 할 사람을 올렸고 그럼 늘 심심했던 나에게 와 기적이다 저요 댓글을 남겼고 거기에 우리 진영이도 저요 해가지고 셋이 처음에 만났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처음 만난 날이 너무 기억이 나요. 예. 이대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는데 네. 별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막 사람 인터뷰도 하고 싶지 않냐? 뭐도 맞아. 하고 싶지 않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 계획이 없이 그렇게 생각만 있었구나. 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난 그때 너무
그건 그날 재미없었나 봐. 난 나는 신났었는데 그때 그냥 설레고. 되게 나는 어색했지. 그래도 아. 둘을 내가 불렀고 뭘 하자고 말을 해야 아, 되는 또 그 입장이라서 무게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어색하고 이게 앞으로 잘 굴러갈 거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저는. 역시 아무 계획 없는 나는 아니, 나는 둘 다 사실 근데 종호는 그 전에 독서 모임에서 얘기할 때 와 내가 하는 영화를 이렇게 같이 들어주고 얘기하는 맞아. 친구가 있다니 여기서 너무 좋았었고 윤이랑 얘기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 모임에서. 그리고 진영이는 약간 스타였는데 그때 스타였나요? 스타였어요. 스타크래프트였나요? 근데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영이가 이제 거기서 왜 그때 진영이가 노래를 불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르고 나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시 들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럼 메일 알려주시면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이런 스타가 이렇게 아니 요 얘기가 이미 내가 스타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에게 스타가 스타였어. 그렇게 음원을 메일로 써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도 네.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따뜻한데 다시 듣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보니까 처음 봤는데도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인상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호 덕분에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해서 저는 사실 그때는 약간 저도 처음에 낯을 가리는데 둘한테는 마음이 너무 편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막 두서없이 했는데 그걸 너무 다 잘 받아주고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약간 그래서 전 첫날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와 재밌는 거 되게,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설렘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설렘만 가득하지 계획적이지 못해가지고 늘 미안한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윤이. 윤이 MBTI 저 뭐죠? MBTI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좀 약간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모르겠는데 확실히 I는 맞는 것 같고 I랑 F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N도 확실한 것 같아요. P도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럼 I는 그런가요? 네. 그런가 보다. 봐도 S는 정확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S는 누가 봐도 아니야. J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J도 아니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여행을 할 때 물론 제가 숙소도 계획 없이 가고 이러긴 했지만 그 다음날 일정에서 약간 고민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원래 P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아니 고민을 제가 얘기 드리자면요. 그래요? 그 저는 정도까지. P인데 조금 J화 된 것 같거든요. 최근에 미리 미술관이 예약되어 있고 숙소가 예약되어 있고 다 이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P예요. 맞아. 너무 피해 고민이다. 그래요? 나 너무 피해 피가 고민이에요. 그래 나 근데 나 원래 이렇게 걱정 많지 않았는데 왜 내일을 좀 걱정하고 있지? 나 약간 계획적이 돼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세상에. 뿌듯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네. 하여간 명확히 INFP로 밝혀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 네. 그러게 무중력 그 첫 모임 생각하니까 되게 좀 새록새록하네요. 저도 무중력 상영장을 같이 하고 있는 성진영이라고 하고요. 그때 제가 1집 앨범을 내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맞아. 스타가 아니었고 스타 이제 지망생이었죠. 그때는 제 음악이 좋다 하는 팬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메일로 음원을 싸드리던 그런 때에 또 우리 종화 윤희를 만났네요. 저도 음원 받았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럼요. 한 번에 듣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드는 노래가 쉽지 맞아. 않다. 느낌이 왔다. 맞아. 느낌이 요즘 왔다. 얼마나 그 유명한 막 멜론 탑 배경 어. 넘쳐나는 시대. 맞아. 거기서 그치. 좋네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2집 와. 빨리 내야 되겠네. 예. 음악 해야 되겠네.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 셋이 친해지게 됐네요. 저도 근데 MBTI 요즘에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게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가 ENFP였고
근데 저는 이제 F와 T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들은 저한테 T인 거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영아 너는 좀 학습된 F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정 그 무한 공감을 해주고 제가 관심 없는 사람이거나 어떤 그런 분야에는 또 되게 냉정하게 말할 때가 있어서 너는 T인 것 같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쌉티나 완전 T는 아닌 것 같고 F와 T 사이 뭐 49대 5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네. 아,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49대 51? 그러니까 FT만 그렇고요. P의 영역에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완전 좀 무계획에 가까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선 제일 계획적이지 않나. 그런가요? 너무 계획. 여행 여행 때만. 가면- 아, 그렇죠. 여행은 제일 누나가- 계획적이지. 그리고 만날 때 맛집도 거의 진영이가 되게 많이 맞아. 띡띡띡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이럴 걸- 때는 종호가 그렇죠. 맞아. 그런가? 그래도 평소에 어떤 그런 걸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 아 그런 맞아요. 습관들이 되게 다르지 않나. 그거는 그렇죠.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안 갈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캘리포니아에 어떤 맛집이 있다. 그러면 일단 구글 지도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걸 수도 있어. 제 구글 맵에는 온갖 나라의 이렇게 맛집이나 가보고 싶은 진짜? 데를 막 저장을 일단 해놔요. 진짜? 와우.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그 동네에 간다고 하면 맞아. 여기 어때?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맞아, 네, 맞아.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니까. 근데 진영이의 슬랙이 진짜 다 너무 완벽하거든요. 이제 저희에게 또- 늘 기쁨을 잠깐만요, 줍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말해야 되는 게 아까 그 스타 발언에서도 아시겠지만 윤희가 굉장한 우리의 자존감 지킴이에요. 그거 알죠, 종우? 네. 그쵸. 일단 저 우리의 좋은 사람하고 멋진 사람하고 친구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윤희가 너무 지금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에 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아닌데. 이거 윤희 이제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너무 두 얼굴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어. 기대했던 있죠. 윤희가 조용히. 너무 차가운 윤희를 경험하게 되는 차가운 거죠. 윤희를 경험을. 너무 별론데요? 이렇게 말하는 윤희를 이제 좀 경험하게 되는. 네. 아, 그럴 수 그렇죠. 있네. 네. 그럴 수 있네. 하여간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소개를 해봤고 최근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최근에 그냥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이제 한 2주 된 것 같은데 하기 시작했고 이제 뭔가 좀 공부 모드로 이제 변환을 해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별 특별한 일이 없죠. 그냥 회사에서도 시간 나면 인터넷 강의 보고 집에 와서도 이제 인터넷 강의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더 근황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그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그 엄마가 김치를 이제 겨울마다 보내주는데 그 김치를 늘 다 못 먹었거든요. 너무 많이 보내서. 근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좀 털어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주말마다 김치찌개를 지금 한 3주째 해먹고 이번 주말에 저번 주말에는 그 그냥 오일 파스타에 그냥 김치를 넣어서 오일 파스타를 해먹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일상 안에서 막 엄청나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도 현관에 그 늘 생각했던 건데 겨울에 난방비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또 집도 막 엄청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그 커튼을 이제 사서 가리는 거를 지금 이 집 살면서 4년 됐는데 이제 그거를 어제 하고 우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다 그냥 공부할 때 딴짓 하고 싶은 딴짓하고 싶은 심리예요. 그거. 갑자기 EBS 재밌고 네, 막 지금 다큐멘터리 보고 네. 그럴 수 있지. 지금 딱 그 딱 시기였구나. 보니까 덕선이야. 완전. 응팔 그쵸. 공부 시작 전에 필통 정리 한번 싹 하고 그치. 아니야, 나는 이거
들으면서 네. 영화 어바웃 타임 생각났어요. 이렇게 영화. 로맨틱하게 본다고? 아니, 뭘 본 거죠? 아니야. 어바웃 타임에서 네. 시간 여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가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시간 맞아. 여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여행을 해버리면 맞아. 지금 있는 것들이 다 변하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남자가 거기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똑같은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하루는 되게 막 친구를 놀래키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막 매 순간을 좀 무언가를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호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김치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또 근황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하니까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상을 아름답게. 우리 자존감 지킴이 종호의 일상에서 지금 어바웃 타임을 봤다니 참. 그러게요. 근데 윤희가 되게 이렇게 우리가 팟캐스트라는 걸 한다고 했을 때 그 뭐 긴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윤희는 느낀 대로 말하는 게 그게 그냥 굴러가는 어떤 굴러가게 하는 그 멘트들이 그냥 되는 것 같다. 근데 종호가 요 얘기를 하기 전까지 윤희가 지금 마이크를 전혀 의식 안 하고 팟캐스트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내가 다시 요 멘트 하면서 지금 눈동자 약간 흔들렸거든. 아니 사실 약간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풀렸던 걸 내가 다시 아니야. 나 녹음 중이지 이러면서 지금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네. 아니 근데 그런데? 이게 좀 떨렸던 게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이게 막 뭔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녹음할 때는 윤희가 초반에 되게 좀 긴장된 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오늘은 거의 뭐 에미넴인데 지금 약간 좀 편안한데. 아까 초반에 무중력 처음 만날 때 얘기할 때 거의 랩이었잖아. 그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근황으로. 오케이. 내려갈까요? 네. 자연스러웠어? 너무 유재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희 아니고? 나 오늘 조금 되나 봐. 윤희석? 저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진영이랑 종호 앞이니까 막 이러고 다니지만 밖에서는 사실 아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낯을 엄청 가리거든요. 근데 태국 간 이유가 사실 제가 움직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움직임 수업을 들으러 간 거였어요. 갔는데 한 40여 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서로 엄청 금방 친해지는데 저는 영어도 못하지. 그리고 먼저 막 말 거는 것도 못하니까 맨날 이렇게 정말 약간 낯선 이방인의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누가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면 그게 그렇게 정말 좋더라고요. 고맙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는 좀 마음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는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아까 종호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움직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요즘 좀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면 좀 짜증도 나고 평가하게 되고 싫고 막 약간 요런 느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컸는데 이번 움직임을 갔는데 그냥 수업 말고 따로 그냥 어떤 데서 갑자기 이벤트성으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쪽 다리가 정말 철로 인조 다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분이 오신 거예요. 한쪽 다리가 인조 다리인 분. 예. 근데 저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저분의 춤은 어떤 걸까? 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근데 그분을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나중엔 귀찮은 듯이 그걸 빼버리시더라고요. 빼버리시고 누워가지고 너무 즐겁게 사람들하고 잘 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같이 받아주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사실 움직이고 싶었던 거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었고 그냥 잘 추는 춤이 아니라 다정하고 따뜻한 움직임을 하고 싶었는데 몸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내가 잊어먹었구나. 잊어먹고
되게 그 뭔가 잘해야겠다, 멋있어지고 싶다 이런 욕망에 좀 휩싸여서 내가 나를 좀 괴롭게 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장면을 만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저 약간 좀 마음이 좋아졌어요. 요즘 되게 마음이 좋아졌고, 아, 삶은 살아볼 만하구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장면과 만날 수 있구나.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하는데 윤희 뒤로 약간 후광이 반짝반짝. 그게 좀 그런 생각이 필요할 때 약간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윤희가 그 좀 잘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게 윤희도 움직임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근데 딱 그때 그런 분을 봐가지고 그렇게 에너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네요. 어제 와가지고 되게 따끈따끈한 에너지다. 네. 이거 유튜브를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윤희의 네. 눈빛과 생기를 그러게요. 좀 영상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역시 감사하네요. 드네요. 저는 이번 주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가족 여행을 다녔어요. 엄마 아빠랑 강원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언니는 결혼도 했고 일이 바빠서 이번엔 같이 못 간다 해서 숙소를 제공을 해줬고,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난 남동생이 있는데 찬조금을 약간 보태주면서 제가 이제 수행 기사로 다니면서 이제 모시고 다니고, 중간중간 이제 사진 찍어서 가족 카톡방에 이제 공유해주면 저희 언니가 이제 투자자잖아요. 우리 큰딸 최고, 가로 열고 또 보내줘, 뭐 이거잖아요. 가로 닫고. 그거 이제 제가 딱 촬영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네. 동생이랑 언니가 이제 또 만족해서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이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거의 뭐 음식을 씨름부 전지훈련급으로 다 싸셔가지고 그거 이제 가지고 리조트에서 해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이게 확실히 근데 부모님이랑 가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 일단 저는 가서 그 어머니가 커피집에 거의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깝다. 그치, 엄마는 그럴 수 있어. 스크루지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하러 6,000원이나 줄 커피를, 이러면서 이제 커피집을 못 가게 해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해맑게 웃으면서 진영아 괜찮아, 아빠 커피 있어. 웃으면서 딱 믹스 커피를 아빠 나 이거 안 마셔. 이제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아빠가 계속 트롯을 틀면서 그게 그 목적이 있었어요. 트로트를 계속 들려준 게. 왜? 이제 진영아 너도 이쪽을 잘 생각해봐라. 너가 하는 음악 괜찮은데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서 트롯 전향을 해라. 아버지의 최애 트롯은 뭐예요? 아버지의 최애 트롯은 최근에 들려준 그 유튜브는 제가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젊은 남자 트로트 가수분들이 나와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현역가왕. 그건 것 같아. 나도 설날에 진짜 당했구나. 그 집에 계속 아빠가 그것만 틀어놓고. 현역가. 거기서 어떤 그 가수의 무대가 아빠한테 이제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틀어줬는데 그렇구나. 저는 이제 또 아빠 이거야 하고 이제 안 들었죠. 그래서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는 현인의 뭐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그 노래방 가면 되게 많이 부르셨고, 어머니 이제 최백호, 정미조 맞아. 이런 음악을 좋아하셔서 또 좀 달라요. 맞아. 취향이 다르시네. 네, 취향이 다르죠. 이게 여행이라는 게 참 되게 많은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잖아요. 평소에도 저는 부모님 이렇게 자주 뵙긴 하지만 여행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고 되게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몇 번의 이런 여행이 더 있을까 싶은 생각들도 좀 들었고, 특별히 기대하고 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당탕탕 좀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좋으면서 안 좋은 것? 안 좋으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몇 번이나 더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를 지각하는 것 같아요.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오지 못한 순간인 걸 이제는 좀 아는 느낌? 그래서 예.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게. 오늘 제가 저희가 이제 매번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각자 좀 해보자 였고 오늘의 질문은 애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였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은 나중에 해봤는데 애정하는 방식을 생각하려면 일단 뭘 애정하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나 뭐 영화 좋아하지, 친구들 좋아하지, 또 내가 애정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되게 좁은 의미에서 내가 애정하는 거를 찾아야겠다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런지 뭔가 알맞는 내가 좋아하는 거가 일단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윤희 진영 아닌가요? 오마카세를 사줄 정도로 애정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이제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당연히 애정한 거 맞지, 좋아하는 거 맞는데 저는 좀 이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했을 때는 무조건 많이 보도록 계속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노래 같은 경우도 하나가 딱 좋으면 그거 한 100번 듣거든요. 계속 그냥 그 한 노래 가지고 막 근데 막 들을 때마다 발견되는 지점이 다르고 이러니까 영화도 좋아하면 계속 보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되게 사람을 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니까 또 많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을 애정하면 저는 약간 좀 혼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선 좋은 게 보이면 사요. 사서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바로 주면 되는데 계속 고민은 이걸 언제 어떻게 줘야지 부담스럽지 않고 이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되게 사람과는 사람을 애정할 때는 되게 두려움이 크구나. 그래서 쉽게 못 다가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크고 길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좀 애정하는 방식이 서툴구나. 이번에 좀 종호 질문 덕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자신을 애정하는 방법, 저는 제 스스로를 좀 잘 돌보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좀 명확히 알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돈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집을 되게 깨끗이 해놓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돌아왔을 때 제가 맞아. 쾌적하고 정리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상태를 되게 좋아해요. 가장 최근에 나를 애정하는 방법으로 잘 하고 싶어진 거는 그거예요. 나하고 하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 나는 표현을 아꼈던 적은 없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표현을 막 노력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하면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너무 돼버리는 부럽다. 거거든요. 너무 이거 완전히 부럽다. 다른 거인 거죠. 그냥 저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인 거고 우리 막 사랑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뭐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관념적인 거는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졌고 되게 일상적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같이 사는 친구랑도 오늘은 윤희가 설거지할 차례인데 몸이 아파. 그럼 오늘 내가 할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애정의 방식인 거죠. 뭐 안마를 해준다던가 되게 일상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애정의 그런 방식들이. 종호의 방식은 그래서 뭐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올랐던 게 어떤 애정가 진영 누나 같다면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너무 요즘 안 해봐서 생각이 잘 안 나더라. 뭐 아까 뭐 선물을 잘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치면 저는 시간과 돈을 쓰는 건데 사람한테 그건 저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한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 외에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그 시간과 돈을 쓰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나만이 하는 뭐가 있을까 하면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종우가 이렇게 우리한테 책을 선물하고 이렇게 우마카세를 뭐 막 이렇게 30 얼마를 쓰고 을지로 보석도 데려갔어요. 종우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네. 뭐 비싼 식사도 사주고. 근데 나는 그 정도의 표현은 절대 간편하지 않다. 종우가 뭐 돈과 그 시간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어서라고 했지만 그게 쉽거나 간편하다고 나는 전혀 생각이 되지가 않거든 사실. 특히나 시간은 저는 전혀 간편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같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큼 다정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그쵸. 예, 네.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막 말하지 않아도 난 네가 참 좋아라는 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곁에 같이 있다는 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 아까운데?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들거든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체력도 안 되고 맞아요.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그 곁에 있어주는 거, 그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그게 제일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걸 잊고 있었는데 그 결혼식은 굳이 안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 뭐 그런 거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과 행동이지 않나. 네. 저는 말로 표현하고 그런 거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너무 좋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 되게 잘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돈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여유를 주는 걸 수도 있고 뭐 그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좀 기댈 수 있고 언덕 같은 사람이 돼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게 물론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정하고 뭐 늘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런 사람한테 기댈 수 있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괜찮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현실적인 해결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애정의 방법에 그것까지 확장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편이 돼주는 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윤희 있으니까 맞아. 그 생각 되게 많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친구가 제가 막 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야, 나 이거 힘들어 막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아마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좋았는데 가는 길에 친구가 카톡으로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널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 그래도 돼. 널 먼저 생각해 항상. 그걸 받고 마음이 되게
너무 좀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제적 여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냥 온전히 내 편? 고양이를 부탁해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살인을 했어도 나는 널 믿어. 그리고 네 편이야. 그게 참 누군가의 오롯이 편? 그게 아마 언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윤희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한테. 그래서 왜 내가 예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윤희 종호한테 맞아. 남겼잖아요. 나의 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가 내가 느꼈을 때 윤희 종호에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애정의 방법을 같이 있는 카톡방에 남긴 적이 있는데 종호는 좋았던 거 혹은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곳 이런 곳들을 같이 가자고 하거나 이렇게 선물을 되게 딱 맞아. 준비해서 포인트는 이거야. 유난스럽지 않게. 내가 이거 너 생각하면서 샀다. 맞아. 야 이거 진짜 이런 설명 없이 맞아. 누나 이러면서 책을 준다거나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에서 제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었고 윤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무조건 난 완전 진영이 편인데 난 완전 종호한테 뭐라고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되게 든든하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게 윤희의 좀 애정의 방식으로 나는 느꼈어. 좋네요. 그랬습니다. 되게 진영이가 예전에 엄청 추천했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아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되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생색 전혀 내지 않으면서 정말 자기의 돈을 너무나 좋은 곳에 이렇게 정말 장학금 계속 주시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나는 또 이제 김장학과는 아니고 저는 이제 또 좀 생색을 내야 되는 사람. 근데 우리 종호라면 나는 또 좀 그쪽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종호는 워낙에 좀 생색이란 거를 좀 잘 안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기 전에 좀 호들갑을 떨죠. 윤희 진짜 힘들게 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정도의 호들갑은 충분합니다. 네, 언제나. 그게 사람이 달라서 제 누나는 그거를 맛깔나게 잘 하고 나는 맞아. 그거 하면 진짜 꼴배기 싫어서 아니야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앞에 우리 그 일상 얘기는 중내 많이 메인 얘기는 거의 한 15분 정도 만에 지금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애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중심이 되긴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 윤인 아까 말했던 움직임을 되게 오래 하기도 했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애정하고 좋아하는 거고 저도 춤 추는 거 좋아하고 진영 누나도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애정하는 방식? 저는 자전거 타는 거가 최근 한 몇 년 새에 가장 애정하는 취미 생활인데 근데 이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전거를 탄다는 그것 자체에만 행복을 느낀다기보다 자전거가 어쨌든 걷는 것보다는 좀 더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차처럼 몸집이 큰 느낌은 아니고 가볍게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걸어서는 좀 가기 어려운 거리까지 이렇게 훅 갈 수 있잖아. 그리고 계절이나 바람이나 풍경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타는 수단 중에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풍경을 보고 막 그 계절에 따라서 핀 꽃들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카페나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딱 돌고 오는 그 코스가 너무 좋은 거지 나한테는.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다양한 그것들을 얻는 행위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한테 자전거 타기 이꼴 너무 즐겁고 내가 행복해지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하고 오면 집에서 이렇게 딱 정리 대충 해놓고 편하고 좋아하는 옷으로 딱 갈아입고 자전거를 이제 타는 거죠. 겨울에는 좀 덜 타긴 하는데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그쵸, 그쵸. 것 같아요. 움직임도 사실 움직임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막 뭔가가 돌아가거든요. 계속 머리로 사는 사람이어서. 근데 컨택을 좋아했던 이유는 딱 그 움직임에 집중, 그러니까 머리가 멈추는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멈추고 오롯이 지금 존재한다. 비잉의 느낌으로.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만 내가 귀 기울이는 거. 그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또 재밌구나. 좀 아이처럼 놀 수 있는 그런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애정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애정하는 것들은 다 나를 좀 살리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런 거 같구나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네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애정하는 방법인 거네. 네. 결국은 자전거도 그렇고 뭐 책 읽기도 그렇고 그쵸. 네. 네. 음악 듣기도 그렇고 종호의 춤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 뭐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설레는 일 5분씩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의 순간, 뭐 자전거의 순간, 뭐 음악을 듣는 순간, 바람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들이 내 삶에 나를 설레게 하는 일들이라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아까 나를 애정하는 방법 중에 말한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맞아. 잘 명확히 알고 중요한 것 같아. 예, 그걸 하루에 한 번 혹은 가능한 때에 되도록 자주 해서 내가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게 저한테 맞아 큰 애정하는 방법이죠. 누나가 이것저것 질문들을 이제 뭘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하나씩 짚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줬을 때 되게 좋았던 애정 표현의 방법. 듣자마자 떠오른 거는 이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게 딱 떠오르는 게 제일 어떤 강렬한 나에게 어떤 거지 않나 싶네요. 나는 너 뭐해? 놀자. 뭐 할래? 놀자. 그런 게 제일 그냥 기분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땐 다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마냥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전에는 막 단체 메시지 받으면 이건 뭐 단체 메시지인데 이랬는데 지금은 단체 메시지를 받아도 그래도 나를 생각했구나. 그래도 고맙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떠올려서 진영이 말대로 표현해주면 다 고맙고 좋은 것 같다. 지금의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이모네를 놀러 갔었나? 온 가족이 다 그랬어. 그때가 엄청난 열대야였어요. 그래서 밤에 무슨 올림픽인가 뭔가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잘 사람들은 자고 몇몇 가족들은 거실에서 이제 있었고 근데 제가 잠이 들려다가 더워서 못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부채를 가져와서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계속 그 부채질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직도 되게 강하게 생각이 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 그 손이 아프더라도 저를 위해서 엄마가 계속 잠들 때까지 부채질을 해줬던 그 장면. 너무 좋죠. 그게 내가 받았던 사랑의 방법. 네, 되게 좋다. 기억에 남는 사랑의 방법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연인인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오후 한 4시쯤에 그 노란 햇빛 있잖아요. 그게 창가로 이렇게 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막 수다를 떨다가 제가 잠깐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잠든 저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그늘을 만들어서 자는 동안 그거를 해주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잠이 이렇게 딱 깼는데 그 손그늘을 해준 맞아. 장면을 보면서 그게 따뜻하다. 엄마의 부채질을 하고 저한테는 되게 비슷한 맥락의 어떤 그러네요. 표현이었거든요. 되게 드러나지 않게 이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준 그 행동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사랑의 어떤 표현 방법. 따뜻하다 듣기만 해도. 저번에 우리 헤어질 때 그 얘기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뭐죠? 뭔가 이번에 산 것 중에 좋았던 거,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내가 아이템 추천. 아이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생활 꿀팁. 뭐 그런 근황에 거 좀 녹여서 최근에 근데 나 좀 말할 거 있어. 니콘 네콘과 손목 닥터. 손목 닥터 만세! 네. 이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은데. 진영이 덕분에 알게 된 건데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제가 뭐냐면 요즘에 제 키워드가 절약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절약의 코어는 무슨 뭐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먹자 이게 아니라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어차피 볼 건데 15,000원이거든요 티켓이. 맞아요. 니콘 네콘을 통해서 쿠폰을 구매하시면 8,800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니콘 네콘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제가 좀 불필요한 어떤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뭔가 어디서 당첨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제가 뭐 자주 안 가는 카페에 어떤 기프티콘을 보내준다. 그러면 거기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카페든 뭐 영화관이든 기프티콘을 검색하시면 꽤 많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을 하고 손목 닥터 9988은 캐시워크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수를 이제 체크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뭐 서울페이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게 정말 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8,000보 걸으면 200원을 줘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주 3회를 채우면 700원을 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가입하기만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뭘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가입만 해도 일단 5,000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10,000원을 모으고 15,000원을 모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편의점에서 17,000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내 자신. 맞아요. 네. 현명한 진영이 덕분에 네. 알게 됐는데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건강에도 좋은 게 꼭 그렇죠. 200원을 받기 위해서 8,000보를 채우고자 노력해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한 4,000보 이런 포기하거든요. 근데 6,300보 그럼 이제 좀만 좀 더 걷는 걷자. 거죠. 네. 그렇게 몸에도 되고, 좋고. 맞아요. 식단이나 몸무게 이렇게 기록을 할 입력도 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해서 내 어떤 지금 식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하루 출석 체크하면 10원 주고. 그래서 260원씩을 매일 모으고 있어요, 저는. 완전 꿀이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엄청 금방 모으는 거예요. 금방 모읍니다. 전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손목 닥터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루 거의 6,000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의외야. 종호 되게 많이 걷는 거 근데 같은데. 종호는 막 그러니까 운동을 따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따로 그러니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동 반경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가 없으면 또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해봐라. 그러니까 네. 그게 캐시워크에 비하면 거의 훨씬 2배 더. 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캐시워크는 약간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맞아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제 사야 되는데 햄버거. 네. 서울페이는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서울페이를 쓸 수 있는 맞아요. 그 뭐 가맹점이 어디가 있나. 제로페이 정도는 아니지만 꽤 많습니다. 많아요. 동네에 찾아보면 꽤 많기 때문에 네 추천. 저는 진영 누나의 어떤 경제적인 걸 이어서 얘기해 보자면 그냥 최근에 인터넷 그 재약정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 까먹고 있잖아요. 맞아.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니까 근데 보니까
인터넷 가입한 지가 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게 3년 약정이면 끝나고 그 후에 1년마다 재약정을 하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완전 그냥 잊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에 좀 알아보니까 기존 거 유지하면서도 혜택을 조금씩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페이 7만 원을 받았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 않을까. 그, 저도 모르죠. 잊고 있었습니다. 약정 아마 다 끝났을 텐데. 지금 하루에 260원 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인터넷 지금 한 5년 쓴 것 같은데. 그 전화 한번 해보면 네, 100% 끝났어요. 몇만 원 받을 수 있더라. 이런 되게 그 손목 닥터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뭔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니까. 돈 벌었다. 그쵸. 약간 그런. 그리고 책을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사는데 안 읽는 책은 절대 안 읽는다. 이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자. 해서 책을 조금씩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그 당근 마켓에 올리듯이 지금 알라딘에 올리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귀찮아서 박스 채로 팔았었거든요. 막 10권을 박스에서 보내면 알라딘에서 알아서 그냥 책정을 해가지고 돈으로 주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 너무 싸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한 권씩 팔아보니까 또 그게 차이가 엄청 크니까 굉장히 쏠쏠하더라. 종호는 좀 크게 버는 스타일이네요. 우리는 그 잔잔바리로 추석 체크 10원에 지금 너무 좋은데.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제 놓쳤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 안 누르고 잠든 날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막, 억울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막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치. 우리 종호는 한 방에 뭐 7만 원 그렇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근데 난 또 사이즈 있다. 그게 음. 손목 닥터를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알라딘에 지금 하면 10만 원이 쌓여가지고 오. 다음에 책 살 때 와. 이제 이걸로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좀 팔아보니까 책 살 때 전에는 땡기면 바로바로 샀는데 몇 번 고민하고 이제 바로바로 안 사는. 내가 좋은 습관이네요. 보니까 내가 거의 2달에 책을 6-7권씩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자제하게 됐다. 그런 좋은 그리고 점이 저희 있더라. 중에 유일하게 저희에게 책을 선물해주는 친구예요. 그렇죠. 종호가 책뿐인가요? 시집 뭐 이런 우리 것들을 종호는- 책을 정말 네. 네. 종호는 정말 잘 베푸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 인생에서 오마카세를 처음 사준 사람이 우리 종호였거든요. 전 오마카세가 뭔지를 몰랐어요. 오마카세가 뭐야? 우리 종호가 그날 식대로 우리 것까지 같이 계산해주면서 한 맞아요. 얼마 썼죠? 한 35만 원 썼나요? 그쵸. 한 5년 전에. 네. 그랬죠. 5년 전 35만 원이면 진짜 큰 돈. 그럼요. 아직까지 어제 먹은 듯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나 아직 위에 좀 남아 있어요. 네. 다 못 내보내겠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원자로 어떻게 남아 있긴 남아 할 거야. 있어요. 네. 당연하죠. 제 몸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지금. 맞아. 피와 살이 그런 되어 거야. 있고. 하여간 우리 종호가 잘 베풀죠. 음. 맞아. 최근에도 종호가 시집을 선물해 줬는데 맞아. 쿠키를 아껴 먹는 것처럼 퇴근길이나 버스 안에서 한두 편 읽고 이랬는데 거기서 제 마음에 너무 좀 울림이 있는 시를 한 4편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써놓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가사를 쓰고 싶게 만드는 어떤 좀 감동이 일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곱씹었던 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 그리고 근데 저는 그때 집 청소 하도 걱정하니까 음, 종호가 네. 관련 책을 주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해. 그거 네. 네, 그거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훌륭한 꿀팁을 알려줬는데 네. 저는 원래 과자랑 사탕이랑 이런 걸 엄청 초콜릿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이가 먹으니까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마트에서 발견한 통째로 먹는 마카다미아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 마카다미아가 그냥 껍질째 와요. 딱딱한 호두처럼 딱딱한 거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럼 거기 안에 이렇게 도구가 넣어서 이렇게 있어요. 맞아 이렇게 여는 돌려. 거죠. 예. 너무 재밌어요. 원래 안 먹는데 그런 거 잘. 음. 너무 재밌어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좋네요. 그래도 그래서- 과자보단 견과류가 훨씬 당연하죠. 건강에 좋죠. 네. 네. 맞아. 그래서-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통째로 먹는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전 그걸 추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뭐 최신 영화 음악 콘텐츠 뭐 추천하실 거 있는 분? 저는 최신 건 아니고 음. 저는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책이 떠올랐는데 김진영 선생님의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네. 그걸 책으로 엮은 게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늘 마음이 좀 날카로워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떠올리는 책인데 오늘 좋아하는 거 나누게 할 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용한 날들을 지키기,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추지 않기,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 아름다움의 마음, 잘 보살피기. 이게 하나의 문장은 아닌데 거기에서 제가 좋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 때 조금 더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보는 거. 그래서 같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은 물론 우리 셋이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따뜻하네요. 따뜻하네. 그럼 이제 저희의 정말 마지막 코너 끝나고 뭐 먹으러 갈지. 네. 뭐 먹을까요? 오늘은 우리 종호찡이 고기를 네. 먹으러 가자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갈 네. 겁니다. 근데 음식점 후보가 좀 있었죠? 백제 정육점이라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평점이 좋던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인스타에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줄을 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음. 하는데 근데 지금 5시 37분이면 빨리 충분히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서 빠르게 네. 가서 하면 네. 여기로 한번 고고싱 해볼까요? 좋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배가 고픕니다. 네, 육회랑 좋습니다. 대패 삼겹살 이런 게 팔고 네. 아마 거리로는 종호 씨 5분 그 등심도 있는데 왜 얘기 안 해주시나요? 네. 네. 등심은 못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자주 안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네. 제 위치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대패 삼겹살 쪽이지. 맞아. 엄청 가까웠던 걸로 하여튼. 여기로 그럼 그러면 고고싱 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메뉴는 백제 정육점. 저희 먹어보고 다음 편의 리뷰를 간략하게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화에 또 만나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